저는 낙태죄가 사실은 위헌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데 돼서 너무 조금 설렜어요. 저 국민적 눈높이로 여쭤볼게요. 낙태죄 위헌이라 함은 낙태죄가 불법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거죠.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낙태죄는 위헌이다. 불법은 이제 헌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니까 위법하다, 불법하다니까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 자체를 없애라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럼 폐지합니까 바로? 그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복잡한 게요. 이 법률 조항이 이상해 하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얘기하면 아니야, 합헌이야라고 결정하는 게 있고 위헌이야라고 결정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야, 헌법에 맞지 않아.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게. 위헌 합헌하면 되잖아요. 그러네. 그죠. 근데 이번 우리 낙태죄도 헌법에 맞지 않아. 헌법 불합치가 나왔거든요. 헌법 불합치. 예. 위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의미인 거예요. 헌법 불합치라가 딱 되면 거기에 이게 뭔가를 붙여요.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유는 효력을 잃는다. 우리 국회에서 언제까지 개정해라. 개정을 해야 개정을 돼요. 그러니까 경과 규정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저도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규정. 경과 들어는 규정이라는 봤어요. 얘기를 해서 이 경과 헌법 우리 적어야지. 낙태죄도 그렇게 나왔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그 다음에는 고쳐라. 2000 몇 년? 20년. 20년 12월 31일. 12월 그 이유도 그래요. 혼란이 있을 수가 있대. 낙태죄에 무슨 혼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하되 이제 2020년 2021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효력이 없다면 낙태죄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까? 개정되는 겁니까? 개정해야죠. 없애야죠. 법 국회에서 없애라고 이제 지시가 나온 그러면 거예요. 21년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법을 형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럼 낙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낙태를 했어. 이제 이 사안은 우리가 이제 헌법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소원이 헌법 재판의 한 종류인데 내가 이렇게 재판을 막 낙태로 기소를 당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야 그거 불합리해 이 법 자체가 잘못됐어라고 해서 하는 게 있고 재판소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야 그거 위헌이니까 헌법재판에서 위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경과 그 규정은 살아 있다면서요. 낙태죄 규정은 2020년까지 살아 있고 네. 2021년부터 효력이 없다고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쩔 거냐?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되나요? 헌법적으로 아는 어. 여자. 헌법적 아녀자. 그러니까 규정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처벌해야 되나? 그게 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법원에서는 조금 그런 게 이렇게 지금 기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낙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을 검찰이 기소해서 처벌할 거냐? 탁 데리고 가요. 이제 내가 낙태를 했어 오늘 위헌 나왔는데 내가 낙태를 한 거야. 그래서 검찰이 왔다 잡아갔어. 너 왜 낙태해? 헌법 불합치잖아요. 헌법 불합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2020년 12월 30일까지 그 법 살아 있댔어. 탁 잡아가. 그러면 1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판사님은 처벌해. 어떤 판사님은 처벌 안 해. 그래요. 심각한 상황인 거야. 그럼 이걸 그냥 바로 그냥 위헌이다라고 할 것이지 왜 불합치라고 해서 헷갈리게 그건 이제 만드나요? 판결문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낙태를 지금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아도 완전히 위헌이라고 하기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아까 그 결론을 내줘야지. 이렇게 1심에서는 형 살아있으니까 처벌해. 또 처벌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이 나오는데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야, 헌법 불합치 나왔으면 처벌 안 해야지. 이런 게 약간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판례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완전히 뭐라든 판례는 아닌데 이렇게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헌법 불합치 이렇게 나왔는데 야, 처벌하는 게 맞겠니라는
쪽으로 약간 정리는 돼 있는 건 같아요. 제가 그것도 오늘 갑자기 또 찾아봐서 10년 전에 공부했던 걸 10수년 전에 공부했던 걸 막 찾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우선은 정리돼 있고 만약에 제가 틀린 얘기라면 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리고. 법 그래서 좀 아는 분들 댓글 저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흥분을 했었냐면 2012년에 헌법소원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합헌이었어요. 그렇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여성계가 또 근데 그때도 저는 사실은 위헌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보수적인 우리 또 재판 법조계가 위헌이라고 아니 합헌이라고 했었던 거고 낙태죄는 있어야 돼. 근데 근 6년여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바뀌었구나. 아니 그 변화를 느끼니까 저 법조인이고 뭐 낙태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낙태죄 찬성하시는 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너무 설레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법이라는 게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헌법으로 명시된 법이라 하더라도 세상이 지금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달라져 가는데 고착화되기는 어렵잖아요. 큰 틀에서 인간의 존엄, 인간 존중이라는 틀로 봤을 때 과연 이 세대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판단 작용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법도 훨씬 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 적용하거나 법 해석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대의 흐름들을 국민적 법 감정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오늘 뉴스를 보면서 받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네.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원래 그 법조계가 제일 보수적인 또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이어야 또 사회를 지탱하는 유지하는 힘이 또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판단이라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뭐 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죠 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임신을 많았죠. 한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 했던 성폭행에 의해서 임신하신 분들 이분들도 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임신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거 언제부터 그랬죠?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것도 얼마 안 됐죠. 아니 우리 이제 그거는 좀 됐는데 됐어요? 이렇게 범죄는 맞는데 범죄예요. 범죄는 범죄는 맞는데 뭔데? 위법성 조각사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 나오면 명예훼손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라는 막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구성요건에 참 이게 법률 용어라서 그래. 구성요건에 그러니까 법 조문엔 들어맞아요. 그런데 너는 위법하진 않아라고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해주는 좀 거죠. 그게 일종의 예외?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좁은 거예요. 그럼 강간을 이제- 당하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강간당한 거야. 라고 그게 얼마나 또 힘든 시간입니까? 그렇죠. 내가 네, 강간당해서 이걸 해야 된다.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범죄 내가 그 행위를 사람을 증명해야 고소해서 처벌받아야지 내가 강간당한 거라고 인정받을 수 인정을 있으니까. 받아서 낙태를 할 낙태를 수가 할 있다. 그게 불가능하게 가까울 수도 낙태를 있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거죠. 그 낙태를 한 여자는 처벌받고 도장 찍지 않은 그러니까. 남자는? 임신시킨 그러니까 임신시킨 남자는 그 남자가 그 병원에 가서 사인을 하면 같이 처벌을 받아요. 어. 낙태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근데 뭐 보통 도망가 버리죠 그런 놈들은. 그러니까 그 같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공범을 무조건 풀어주는 그런 법이었어요. 여자만 처벌받고 아니면 의사만 처벌받고 왜 난 사인 안 했어?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 거다 너무 보니 정말 불합리하네. 그거는 법리적으로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 거다 보니까 수술할 때 위험하고. 현금만 받아요. 우리 병원에서 수술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가격도 높아져. 가격도 높아져요. 위험해요. 그리고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해도 그럼 내 몸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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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까요? 여성의 입장에서 종교단체에서 막 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여성이잖아요. 태아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네, 그러나 맞아. 그 그렇죠. 소중한 태아의 생명과 모든 것들은 정도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태아로 인정하고 네. 또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다 또 다르게 3개월에서 적용한다면서요. 4개월. 네. 그 전까지는 우리 엄마들의 그 인간 존엄성, 권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헌법 공부하지 않아도 헌법 아는 여자. 좀 아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대한민국 궁금한 게 1조 1항 대한민국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생거를 일단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다른 의견은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박수 치며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댓글
막 100만 개 달리는 거 아니? 이것들 미쳤나? 낙태가 찬성이라니. 노이즈 마케팅 좋아 좋아. 아 근데 저는 나는 진짜 여성으로서 그건 난 어쩔 수가 없어. 난 찬성.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좋네 이거. 헌법적 아는 여자 있으니까 우리도 맞죠. 난 사실 아는.